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 비밀스러운 기능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배터리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법에 대한 속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왜 이 손바닥만한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PC처럼 내부 팬이 없는 걸까요? 제가 너무 징징거리는 것처럼 들리나요? 그럼 질문 이쯤하고 이제 답을 알아봅시다. 우선 숨겨진 기능부터 시작해보죠. 스마트폰 개발자들은 보통 제품 안에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른다면 찾는 게 어렵겠죠. 알려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됐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운영체제 버전의 각 이름에 해당하는 미니게임이 존재합니다. 게임을 찾으려면 설정, 휴대전화 정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버전과 관련된 정보가 나온 페이지를 열고 커다란 로고가 나타날 때까지 그 버튼을 연타하세요. 그리고 로고를 다시 몇 번 연타하면 미니게임이 열릴 거예요. 아이폰의 경우는 숨겨놓은 미니게임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개발자들이 놀랍게도 눈에 띄는 곳에 숨겨놓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사파리 브라우저를 여세요. 아무 사이트나 접속해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읽기 목록에 추가가 있는데 이것이 애플의 설립자였던 잡스에게 헌정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의 상징은 스티브 잡스의 상징적이었던 동그란 안경을 본떠서 만든 것이죠. 이번엔 아이폰에서 가상 키보드에 펼쳐져 있는 책 이모티콘을 살펴봅시다. 이 작은 아이콘에는 애플사의 유명한 광고 문구인 다르게 생각하라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글씨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적힌 글을 확인하려면 소스 파일을 추출하여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음성 메모 앱에 숨겨진 신기한 이스터에그로 넘어가 봅시다. 음성 메모 앱의 음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음성 메모 앱을 실행해서 애플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녹음된 파일의 음파가 앱의 아이콘에 있는 그림 R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도 앱의 아이콘은 여러 번 변경되었지만 언제나 어딘가에 실제 주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애플사의 예전 주소지였고 지금은 새로 생긴 애플파크의 주소지를 표시합니다.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것이 재미있긴 하지만 이젠 좀 더 실용적인 것들을 배워봅시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이나 여러분을 엿보려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요. 아니면 손이 간 쇠고기로 범벅이 되었을 때 전화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액정이 아몰레드 또는 올레드라면 배경화면을 새까만 그림으로 바꿈으로써 배터리 전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정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것처럼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전류가 통과할 때 빛을 방출한다는 의미죠. 검은색엔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은 빛이 나지 않고 아이콘만 빛이 나죠. 따라서 밝은 색의 배경화면 또는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죠. 배터리를 절약하려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닫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개발자들은 백그라운드 앱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은 여러분이 다시 앱을 사용할 때까지 대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을 다시 여는 것이 아예 새로 앱을 실행하는 것보다 폰에 훨씬 무리를 덜 줍니다. 또 다른 속설 중에는 전화기의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배터리에 좋지 않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소리를 끄는 것, 특히 진동 모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더 빠르게 충전하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과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네트워크를 꺼주세요. 그나저나 모바일 네트워크보다는 와이파이 인터넷이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기에서 손대지 않았으면 싶은 것을 손댈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폰의 기능 중 하나인 사용법 유도를 써보세요. 사용법 유도는 설정 메뉴 안에 있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엿보기를 좋아하는 눈들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가보시면 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밖은 춥고 여러분은 누가 전화를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싶지가 않습니다. 발신자 알리기 기능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의 전화기가 발신자의 이름을 헤드폰으로 알려줄 거예요. 스마트폰의 신기한 특징 중 하나는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 팬이 스마트폰엔 없습니다. 내부 팬은 기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말이죠. 이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화기가 극심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시트가 열 확산을 억제하면서 여러분의 기기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죠. 또한 케이스 자체도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했다가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화기 내부에 소형 팬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컴퓨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내부 부품에 너무 많은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냉각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꺼져버리기 때문이죠. 무언가 중요한 문서를 스캔하셔야 할 때 근처에 있는 복사점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모든 건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사진을 인쇄물처럼 보이게 처리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해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화기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 아마 프린터를 써야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를 TV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죠. 특정 앱을 사용하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여러분의 TV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무언가가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감시 카메라로 변신시켜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소리에 반응하는 아기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꼭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용 기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의 전화기를 자외선 검출기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앱스토어를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이걸 만들려면 투명 테이프, 보라색과 파란색 마커펜 2개가 필요합니다. 전화기의 플래시에 테이프 한 장을 붙이고 파란색 사인펜으로 칠합니다. 그 위에 테이프 한 장을 더 붙이고 이번엔 보라색 사인펜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로 테이프를 2장 더 붙입니다. 그러면 이 검출기를 통해 지폐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잉크나 지문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은 팔꿈치까지 간쇠고기로 범벅이 되어 있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전화기를 더럽히거나 재빨리 손을 씻고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 지금 제스처 컨트롤 기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헤드 제스처를 사용하여 전화기를 제어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최신 버전이라면 말이죠. 또는 간쇠고기로 범벅이 된 손가락 대신 여러분의 코로 전화기를 잠금 해제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폰에 여러분의 코 또는 발가락 지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한텐 재밌는 도전처럼 들리네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겠죠? 단어를 다시 쓰거나 오타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 굳이 커서를 글씨 위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격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여서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개발자 모드를 켜서 휴대전화에 대한 세부 개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한 다음 빌드 번호 7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발자 기능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전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있는 개발자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속도, 통화 품질, 그리고 시스템의 외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 차라리 발가락으로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집에서 전화기를 잃어버리셨다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통해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계정에 접속해서 전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물론 전화기의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화기는 침대 밑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진 않겠지만 전화기를 찾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밖에서 잃어버리셨다면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발견한 사람을 위해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다 차단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팁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네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